내용만 나오냐면 여기에서 Shift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해서 명령창을 열어서 했기 때문에 여기 위치의 내용이 나온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내 컴퓨터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 어느 서버에서 가져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 작업을 하려면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줘야 되겠고, 해당 내용은 U 가셔서 왼쪽 버튼 누르면 파이썬 3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당 문서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름을 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이름을 정하려면 이 부분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라고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무조건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 왼쪽으로 보면은 아이콘이 다르죠. 다른 거랑은 실제 파이썬에 실습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파이썬의 파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원래 파이썬의 파일은 확장자가 momo.py예요. 보면은 파일 메뉴에 다운로드, 직접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내용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노트북 이 파일이에요. 확장자 지금 보이시죠? 여기서도 현재 확장자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어딜 가든 주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불러올 수가 있고요. 주피터뿐만이 아니라 파이썬을 직접 실행하고 막 그럴 때 어차피 파이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일을 내보낼 때는 여기 파이썬이라고 돼 있죠. 파일명 .py. 그럼 아까 우리가 정의한 요 파일명 있죠. 요 파일명에 .py가 붙을 겁니다. 이 이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다운로드를 보면은 한 가지 흠이 묻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이라고 하고요. 파이썬에 이렇게 파일명으로 됐고 여러분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보면 이 파일이 있을 겁니다. 현재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PC 다운로드. 그러니까 C라는 드라이브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파일 확장자가 py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썬이 설치되어 있다면 파이썬의 파일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이콘으로 했을 때 파이썬에 대한 파일은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현재 이건 아까 우리가 설치를 했던 exe 파일이 되는 거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저장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주피터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파일을 가져다가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얘를 가져다가 프로젝트에 넣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빈 내용을 넣어봤자 빈 내용을 실행하면 의미가 없겠죠. 아주 긴급하고 간단한 내용으로 프린트라는 함수,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이미 파이썬에 정의되어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큰 따옴표 시작됐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차차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 이 파이썬 파일이 어떻게 컴파일이 되고 어떻게 열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로 해서 되는 부분이라 직접 컴파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행이라는 거죠. 컴파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엔터 하면은 바로 프린트라는 건 어차피 함수고 함수에서 문자열을 출력해라 라는 것이에요. 현재 하나가 완료가 됐죠. 그렇다면 이것은 현재 주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껐다 켰다 했을 때 나중에 이거를 다시 사용하려면 일로 가서 얘를 클릭해서 열었을 때 이전에 작업한 내용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얘와 동일한 거죠. 근데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것은 주피터에서만 가능한 거고 주피터에서는 에디트를 코딩하는 거로 사용하시면 돼요. 파이썬을 코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딩한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하려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파일에 다운로드에 나는 파이썬 확장자 원래 파일로 다운로드 할 거야 라고 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파일 이름이 중복이 돼서 괄호 안에 1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젝트 폴더로 가져왔습니다. 해당 momo.py 파이썬 확장자라고 그랬죠. 이 방법을 주피터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파이썬이 실행되는 명령어죠. 명령어에 한 칸 띄고 해당하는 파일명을 읽어왔어요. 지금 선택된 파일을 읽어왔더니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코딩 결과를 출력을 한 거예요. 해당 문서를 실행해서 컴파일이 된 거죠. 이러한 간단한 부분은 파이썬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파이썬을 직접 접속해서 주피터 없이 명령 프롬프트로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방법은 파이썬을 접속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파이썬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직접 프린트를 해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 함수를 써서 컴파일을 할 때는 그냥 엔터를 하면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영구 보존이 되고 수정하기도 쉽고 얘는 즉석에서 테스트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피터 노트북으로 다 테스트를 해서 완료한 다음에 완료 파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작업을 할 때도 PSD-라는 포토샵의 확장자가 있어야 수정이 되는 원본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배워야 될 게 변수 그리고 예약어입니다. 상극적인 이야기인데 변수는 변화할 수 있는 수, 한마디로 자료형이라고 하고 예약어는 이미 파이썬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예약어를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의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변수다 그러면 이제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담는다. 그런 값을 담고 그 값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변수에 대해서 이름을 정의한 거를 가지고 값이 있는 주소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주피터로 저는 실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피터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실행했다가 껐었던 이 결과물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문장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알고리즘의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변수나 이런 걸 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일정한 논리 구조다. 이게 지금 학습하는 거와 왜 상관이 있냐면 파이썬으로 이러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나 과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파이썬에서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들 중에서 물론 클래스도 있고 모듈도 있고 API도 있지만 아까 그런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즉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사용자 함수도 만들어 보고 그 사용자 함수로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 포문으로 돌려보고 포문도 true일 경우에는 어떻게, false일 경우에는 어떻게, 또 조건 루프로 돌아가는 while문도 만들어 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이냐?